둘, 셋. 이상! 현상입니다. 저희가 EP 2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뭐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정신이 너무 없지 않았어요, 저희? 어떻게 정신이. 정신없었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 계정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오늘 만들었잖아요. 오늘 딱 따끈따끈하게 네. 만들었거든요. 절 때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저희 인스타 계정도 만들고 뭐 네.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네. 돌아왔습니다.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 주 좀 빨랐나요? 한 주가 너무 빨랐는데요? 아니. 한 주가 너무 빨랐어요, 도희씨. 아 그래요? 네. 뭐 형님은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네. 뭐 일 갔다가 뭐 사무실 들렸다가 사무실로. 그죠. 그냥 그렇게 그냥 할 게 너무 많았죠. 저희가 그리고 또 입이 시작하면서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죠? 절대가 탑셀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야. 맞습니다. 네. 이 사무실 들어오고 나서 주문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팔로우도 인스타 안 하는 거 치고는 후르츠 그 엄청 많이. 자연방으로 진짜 장난 아니게 쳤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네. 탑셀러 너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유지 한번 해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저희가 이제 EP 1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 설명을 조금 더 채워주고자 EP 2는 좀 이제 확장팩이라고 하죠. 느낌으로. 네, DLC 응. 확장팩 느낌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뭐 빈티지에 일단 저희가 의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패션 의류를 좋아하고 뭐 의류나 빈티지에 좀 빠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주제가 빠지면 솔직히 섭하죠. 맞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만 다루는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모든 의류를 다 다뤄야 되니까 빈티지에 좀나 뭐 의류에 좀 빠지게 된 계기를 한 번씩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형님 먼저. 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저도 되게 저는 우선은 빈티지 빠지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춤을 전공을 했었단 말이죠. 춤을 췄어요. 근데 춤 장르 중에서도 스트릿 댄스를 제가 췄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릿 댄스를 추면은 아무래도 조금 박시한 오버핏의 바지나 셔츠, 상의 이런 것들을 많이 입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새벽 연습이란 걸 하거든요. 이제 새벽 시간에 연습하는 걸 새벽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연 전에 의상들도 리폼을 직접 하고 입어본단 말이죠. 이 옷을 입고 췄을 때 어떤지,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제가 처음 갔던 곳이 광장시장이었어요. 광장시장. 광장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빈티지 처음 하려고 갔던 곳이 광장시장이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동물의 왕국 느낌이지 않나. 왜냐면 이제 한 번 물면은 오빠들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광장시장 안 간 지 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무튼 제가 나이도 어렸어요. 고2, 고1 막 이랬을 텐데 네. 이제 지나가다가 잡잖아요. 이렇게 뭐 보러 왔어요? 이러면서 막 잡고. 뭔지 알 것 같아. 흔히 말해서 약간 만식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왜냐면 광장시장도 이제 뭐 샵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약간 개인의 매출로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가 빈티지 매장에서 일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거는 네.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 어쨌든 매출을 해야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무섭죠. 무서워요.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솔직히 저 그리고 그때는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여자였는데 오빠들이 가면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냐 가려고 그러면 보고 와라. 자기 여기 몇 시까지 한다. 약간 동대문이 좀 동대문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 나는 둘 다 솔직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버핏이고 어쨌든 리폼을 할 수 있는 옷들이 필요해서 솔직히 새 옷보다는 그런 옷들이 좀 부담이 덜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무섭기도 했는데 그 오빠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 또 이제 또 말빨들도 다 되게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어서 이제 조금 빠져들고 이랬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몰랐던 브랜드 옷이나 뭐 브랜드 솔직히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뭐 타미일피고 이런 브랜드도 몰랐어요. 저 솔직히 그쵸. 그냥 뭐 엄마 따라가서 그 동대문에 가서 그런 옷 막 입고 남대문 시장 가서 엄마 사준 옷 입고 떡볶이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춤을 추고 하면서 내가 보는 시각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옷을 이렇게 입는 사람들도 있고 뭐 스타일이 진짜 멋있는 언니 오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튀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빈티지란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썰 하나 풀면은 이제 광장시장에 갔어요. 한 2번째, 3번째 갔었나?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근데 어느 매장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오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래서 지금 억울해. 근데 이제 그 오빠가 내가 타미 멜빵이 엄청 이쁜 게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벽에. 이쁜 거는 좀 DP 해놓잖아. 좀 그쵸.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치. 이렇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지작 거리다가 네. 어떻게 해서 입게 됐어, 또. 네. 입었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질란 거예요. 모질란 거야. 계좌에 있는 돈이. 근데 보통 이제 계좌이체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학생이니까 뭐 민증 이런 게 없었을 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게 이 오빠도 보이고 이거를 나한테 팔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학생증 사진이랑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자기한테 문자로 보내래. 그리고 남은 돈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계좌로 보내래. 진짜? 그래도 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돼. 이래 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입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 저 갈래 이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때는 제가 또 이렇게 착하고 이랬어요. 애기 같다고. 지금은 좀 근데 뭐 달라서. 어쩔 수 없지, 어리니까. 어리니까 뭐 어떻게 모르니까. 오빠가 그렇게 하라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지. 거기서 못 나갈 것 같은 거야.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더 무서웠어 약간. 엄마도 그쵸. 무서웠는데 그땐 그 오빠가 더 무서웠어. 음.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내 개인 정보를 그 오빠야한테 문자로 남기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이제 혼났지. 너는 애가 아무리 옷이 좋다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냐 했는데 뭐 어떻게 이미 왔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래서 이제 그랬던 썰도 있어요 저는 광장시장에서. 광장시장도 똑같았네. 동대문이랑? 비슷비슷했네. 근데 그때가 약간 호객의 시대였던 것 같아. 어딜 가든 핸드폰 사러 가도 호객당하고 그치. 막 혼나고 사러 갔는데 그 시대에 흐름이 있는 거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판매의 시대에 흐름이 맞아. 있어. 나도 이 얘기 이제 덧붙여서 하나 하자면 나도 이제 옷에 진짜 빠지게 된 계기가 나는 이제 강동구 쪽을 살면서 그나마 우리가 글쎄 물론 찾아보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내가 스마트폰이 아마 중2인가? 중3 때 이제 막 좀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막 서칭도 해볼 수 있고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서칭을 어떻게 해? 서칭 잘 못했지. 모르는데 그 우리 그냥 그런 거 썼잖아. 그래 맞아 투지폰 쓰면서 이제 맞아. 막 바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옷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고 그치. 선배 아니면은 지인들 친구들 근데 친구들이 선배가 동대문을 가래. 어우. 난 몰랐지 그때. 큰 거 알려줬네. 어. 큰 거 알려줬네.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갔는데 어디 건물인지도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 쭉 한 몇 년 전에 PCT약에서 이거 쿨제이 패러디 했었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긴 형들이 이제 딱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추석 연휴였을 거예요. 막 그 연휴 기간에 이제 용돈 좀 챙겨가지고 어우. 그렇게 해서 동대문으로 딱 나갔는데 완벽한 먹잇감이네. 야 진짜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사방에서 친구 둘이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흩어져. 데리고 가? 이렇게. 데리고 와. 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보통 옷 사러 오셨으면 뭐 찾으러 오셨냐, 뭐 보러 오셨냐, 어떤 스타일 찾냐 이게 물어보는 게 보통의 그치? 옷가게인데 얼마 생각하고 왔니? 아 빡세다. 아니 나 아직도 기억나. 가격 먼저 나오네? 솔직히 말해서 범위를. 애가 시세를 어떻게 알아? 그래. 옷에 대한 시세를 이제 형들한테 현혹도 당하고
입어도 보고 그리고 막 탈의실도 피팅룸도 이렇게 잘 돼 있진 않아. 그냥 형들 그치. 휘장 같은 거에다가 아니면 양념 치마 입고 막 바지 갈아입고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지. 그렇게 해서 심슨 맨투맨 5만원 신스맨트 5만? 체크카드 안에 있는 거 응. 5만원이랑 그 다음에 해피문화상품권 3만원 와. 현금 2만원 들고 있는 거 와. 그렇게 해서 무슨 생지 데님 응. 이렇게 2개 세트로 촉발아 같네 그냥. 10만원에 나 근데 몰랐으니까 그치. 아 근데 무서워서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너무 무서웠어 그 형들이 그리고 웃긴 게 꼭 ATM 기계가 있어요. 맞아 왜 그러는 거야? 음. 그것도 영업에 약간 그런 거겠지? 그치 그렇죠. 이제 계좌이체라는 그 개념도 잘 안 잡혀있을 그치, 때 맞지. 이제 그래서 진짜 아주 근데 결국에는 계좌이체 이런 거 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어플로 이제 계좌이체 너무 쉽게 하는데 그래서 그 형이 너무 친절하게도 수수료 안 받고 5만 원 맞춰서 빌려주셨어. 아 나는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지. 그때 너희 우리 얼굴 기억하냐? 그때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계실 수도 있어. 아 거기 근데 잘 그런 살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을 지금 것 같기도 아니면은 하고. 뭐 보세 브랜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브랜드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 앞에 얘기들 듣다 보니까 응.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응. 이게 저는 다행히 그 경기 화성 쪽에 살다 보니까 옷을 쇼핑하러 가면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수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수원 로데오 그 로터리 쪽 들어가면은 되게 악명 높은 옷가게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당시 어렸을 때 중학생에 나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친구들이랑 들어가 막 거기 있는 보세 옷가게들 다 돌아다니다가 딱 거길 들어갔는데 와 장난 아니야? 무서운 막 진짜 막 피어싱 막 있고 어. 멘트 엄청 많은 막 그런 형들이 갑자기 어깨를 딱 잡더니 못 나가게 하면서 이제 막 그 옷을 막 보여주는 거야. 뭐 보러 왔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러 왔거든. 그냥 구경하고 뭐 있나. 막 뭐 보러 왔냐. 아유 너 이런 거 잘 어울릴 거 몰릴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하나씩 대고 입혀봐요. 마네킹이지 마네킹. 막 다 입히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든 간에 한두 개씩 무조건 사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당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이제 다 알고 있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높은 데더라고. 그 지역이 아닌데도 알고 있어. 애들 상대로 약간 그렇게 하는 곳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내가 알기로는 장사를 잘 하고 있지. 보세집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보세집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아는 지금 요즘 수원역이나 뭐 홍대 입구 정작 홍대 입구만 가도 보세집 되게 많잖아. 근데 그쵸. 그런 데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절대 호객 안 하거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안 그리고 되지. 직원들도 약간 좀 많이 다르고 눈치를 보는 건지 이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세대 교체가 약간 조금씩 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또 요즘에는 그래서 손님이 먼저 많이 걸려나 그치. 보통에는 요즘에. 약간 조심스럽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치. 있으니까. 형호는 그래서 옷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야? 아. 의류에 빠지게 된 계기? 약간 앞에서 했던 얘기처럼 이제 음. 좀 이어지는데 저는 쇼핑할 때 수원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일단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 그치. 근데 그 용돈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많이 못 사. 음. 아무리 보세라고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옷들은 갈 때마다 뭐 티 하나, 뭐 바지 하나 딱 이 정도란 말이야. 자주 가지도 않고 한두 달에 한 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세 옷들 뭐 몇 개 못 사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 사가지고 그거 갖다 막 돌려 입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크다가 여기 얘 이제 우리 다 같이 만났던 그 직장에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솔직히 나이를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들도 있고 저런 옷들 멋지다 이쁘다 나중에 한번 입어봐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뭐 한두 개씩 보이긴 해.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난 그동안 너무 틀에 박힌 그런 패션들만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빈티지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 어떻게 보면 옆에 있던 도현이 형이 그치. 번개장터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셀을 하고 뭐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뭐 용돈벌이도 되고 내가 입던 옷들 팔고 다시 옷을 사고 이런 선순환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옷들에 대해서 점점 구매하는 양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내가 해보고 싶었던 옷들에 대한 스타일도 도전을 해보긴 했죠. 조금씩 옆에서 일단 바람을 많이 잡아줬으니까. 아니, 저는 원래 되게 무채색으로 올블랙 패션을 되게 선호했어요. 맞아.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뭐 카키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막 많이 이러면서 바뀌었지. 이제 컬러감이 많이 생기면서 컬러풀하게 옷을 입지만 맞아.
원래 청바지도 안 입었거든요 사실. 오 그래? 아, 완전 진짜로? 슬랙스 면바지 막 이런 거만 입었었나? 네, 나 원래 오. 20살 때까지는 거의 완전 슬랙스. 근데 그게 제일 깔끔해 솔직히. 진짜 완전 깔끔한 걸 선호했어. 그렇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22, 23 이때쯤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트릿 쪽으로 좀 빠지고 군바리 시절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릿한 거나 캐주얼한 걸 많이 입다가 올블랙으로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빈티지라는 걸 맛보고 나서 점점 스타일이 스트릿으로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와, 조금씩 지내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적인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공부도 조금씩 하게 되고 맞아. 내가 옷을 싫어했던 건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좋아는 했는데 솔직히 돈적인 게 너무 컸고 환경도 그랬고 맞아. 내가 막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나처럼 옷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쇼핑을 잘 못 갔거든요 사실. 애들한테 가자고 하면 애들이 막 너나 가라고 혼자 가라고 하니까 너 어린 마음에 무섭잖아. 호객 이런 거 당하고 막 무섭잖아. 못 가거든 솔직히. 아가형인데. 나도 되게 내성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소심해서 못 가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맛보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기면서 빠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느낀 거는 환경이랑 사람이 중요한 거 같아. 맞아요. 중요하지. 그게 진짜 사람이 달라지고 맞아.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막 분야에 빠지게 되고. 그치. 맞아. 되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나도 옷에 딱 그렇게 빠지게 된 게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옷을 좋아하진 않았어 애초에. 나는 막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나 막 빠지는 편이 아닐 줄 알았는데 나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신발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막 보여주는 거야. 그 신발들, 이 가치를.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리셀가라고 이제 나 그때 이제 리셀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어. 중학생 때? 아니지 고등학생 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뭐 중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크림도 없을 때야. 그치 그때는 아예 그런 게 없을. 나이키 맞아. 매니아 약간 이런 맞아, 나이키 매니아에서 네이버에 이제 거의 많이 대한 하고. 그런 카페.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거기서 사서 나중에 좀 깨끗하게 신다가 슈구도 막 발라가지고 나중에 또 비싼 값에 되팔래. 아 진짜 이러고 처음으로 나이키 매니아에서 홍대 있고요. 그래서 직거래를 딱 해보고 그때 이제 조던4 얼티네이트인가? 막 그 시리즈 이름이 기억나. 파이어레드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 라인이 있는데 걔를 이제 처음으로 사서 이제 신어보고 막 소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신발만 이쁜 거를 신으니까 안 사는 거야 코디가. 그치. 그치. 또 코디를 맞춰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차차 옷을 막 내가 연구하진 않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반스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 이제 선임 형이 나한테 카시나를 한번 가보래. 근데 그때 이제 카시나가 원래는 홍대에 내가 알기로는 카시나가 있었는데 이제 막 없어지고 압구정 로데오에 카시나가 하나 있었어. 그래 한남동. 근데 압구정 로데오라는 동네도 안 가봤는데 거기 이제 딱 가서 카시나를 딱 들어가니까 와 진짜 막 홍대 스타일 막 장난 아니야. 멋있지. 다 막 크고 피어싱 있고 내가 알던 그런 스트릿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야. 내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와 그때부터 이제 나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룩도 맞춰보고 하다가 근데 결국에 항상 내가 옷을 샀을 때 항상 단점이 나 이제 키가 좀 작다 보니까 바지 같은 거를 뭐 수선하고 기장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통이 있기 때문에 통 수선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뭐 어떤 빈티지샵을 처음으로 먼저 들어간지 솔직히 말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빈티지샵 가서 바지 하나 입어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내 사이즈야. 기장 수선도 안 해도 되고 통도 수선을 안 해도 돼. 딱 완전 내 사이즈인 거야.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았네. 럭키 피키였네. 아니 근데 쉽지 않은데. 맞아. 솔직히 말해 쉽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지금 딱 내 허리 사이즈만 좀 비슷하게 얼추 찾잖아. 그러면 나 기장 수선 다 안 하는 거 같아. 너가 원하는 핏이 나. 내가 원하는 핏이 다 나오는 거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빈티지에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상의는 좀 현행으로 나오는 애를 사고 바지 같은 애들은 좀 빈티지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 굳이 뭐 바지에다가 포인트를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솔직히 나도 상의는 막 이렇게 바꿔도 바지는 많이 돌려 입어 그냥. 나도 티가 그렇게 안 나서 바지. 맞아. 바지 티가 많이 상의만 안 나니까. 바꿔줘도. 바지는 오히려 저렴하면 땡큐지. 맞아. 그렇게 해서 뭐 약간 그렇게 패션이라는 문화에 빠지게 되기도 했는데 나는 아직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빈티지 장사를 하지만 글쎄 70S, 80S 이런 단어들보다 아직도 뭐 25WF, 25SS
이런 게 좀 더 설레긴 해. 아직도 아직 장사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옷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옷이 더 많아져 점점. 맞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를 만약에 입으면은 이거에 맞는 맞지. 바지를 사거나 또 모자를 써야 되거나 약간 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팁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재고가 많으시면은 절대 버리지 말고 막 이렇게 그냥 장사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이렇게 대파시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요즘 근데 또 당근 이런 걸로 맞아. 주변에 보니까 옷을 버리질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회수를 한 다음에 맞아, 다시 맞아. 새로 살때 그걸 재투자하는. 맞아. 그런 그럴 때 이렇게 식으로 플러스 얹어가지고 많이 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치.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효정이는 현행과 빈티지 둘 중에 고르라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 지금 스타일 자체는? 나는 지금의 스타일로 보면은 빈티지. 아 빈티지. 빈티지에 좀 더 끌리고. 형은? 그리고 형은 어때? 나는 약간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좀 약간 고르라고 하면은 어디가 좀 더 매력이 있어? 아, 현행과 빈티지. 약간 빈티지. 매력적인 건 빈티지. 도현이는 현행 아니야? 그치 나는 아직은 현행이긴 해. 그러면은 솔직히 둘 다 이제 빈티지 하면서 자신들이 약간 발견한 브랜드 있을 거 아니야. 아예 몰랐다. 너무 많지. 이거 하면서 발견한 브랜드 있어? 나는 내가 먼저 한 거지. 나는 애초에 스트릿 무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관련된 그런 기반이 된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빈티지 일을 하면서 물건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옛날 로고가 이제 나와. 예를 들어 반스 같은 거 이런 거 모르잖아. 못 보잖아. 현행에서 안 파니까. 그런 거 보고 좀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다가 우리가 일했던 것이 유독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보였던 브랜드가 있거든. 아마 글쎄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피코, TNC 서프 얘네가 되게 매력적인 거야. 이 로고부터가 일단 되게 좀 하와이안 무드. 맞아요. 되게 시원한 무드. 그래서 이거 무슨 브랜드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핑보드 브랜드 기반.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브랜드를 찾으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 그래서 좀 시선도 약간 달라지고. 내가 아무래도 약간 보드도 탔잖아. 응? 보드. 맞아. 보드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진짜 미국 캘리포니아도 너무 가고 싶고. 근데 마침 이제 나온 브랜드들이 약간 그런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뭐 하와이 진짜 하와이. 거기서 탄생하고 아니면 뭐 서핑보드나 보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 피코랑 TNC 서프라는 브랜드가 나는 진짜 이 빈티지업 하면서 진짜 너무 잘 발견한 것 같아. 그리고 절대가 이제 밀고 있는 제품도 피코기도 하고. 그렇죠. 뭐 형은? 저는 여기 제가 빈티지의 약간 입덕 같은 걸 하면서 제일 처음 산 제품의 브랜드예요. 제일 처음 산 거. 내가 제일 처음 산 건데 내가 이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억해? 제일 처음 산 브랜드를? 너무 임팩트가 있으면 기억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게 약간 너무 이뻐 보이는데 내가 이걸 입을 수 있을까? 그런 되게 두려움이 앞섰죠. 그리고 얘가 이거 내일까지 한번 가보자. 내일도 안 나가면 내가 가져간다. 내일도 안 나가면 내가 가져간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안 나가길래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내가 사라는 거구나 하고 내가 가져왔던 브랜드가 카라쿠리 타마시라는 오리엔탈 카라쿠리 타마시. 그런 자수나 이런 일본 전통적인 그런 걸 다루는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거를 내가 몰랐는데 한번 사서 입어보니까 되게 포인트가 감멸한 거야. 되게 어색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거에 또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맛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런 되게 일본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레지미 같은 그리고 오리엔탈 그런 자수 같은. 맞아요. 빡세니까. 그게 그러면 되게 맛있어. 무채색에서 약간 포인트를 주게 된 계기가 되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카라쿠리 타마시일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 바꿔 나가는구나. 형이는 뭐 있어? 약간? 나는 저번에도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했지만 뭐 배드보이 브랜드도 그렇고 이제 후구라는 브랜드랑 로카웨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지금도 제가 좋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 로카웨어 입고 왔어요. 맞아. 로카웨어. 입고. 근데 이 두 개의 브랜드를 보면은 약간 1990년대 힙합 브랜드로 시작을 했던 그런 스타일 트렌드에 맞춰온 브랜드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빠지게 된 계기도 애초에 춤을 추면서 오버핏한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지금 뭐 슬림한 핏으로 떨어지는 옷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편한 거를 추구하는 편이라 이런 좀 오버핏의 사이즈 옷들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로카웨어 후브라는 브랜드를 딱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얘네가 약간 스트릿 브랜드 느낌도 있고 오버핏 사이즈인 제품이라 그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처음에 나도 근데 오버핏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되게 어색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저희 엄마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옷 입는 거. 왜? 여자애가 옷을 너무 크게 입는다고. 솔직히 근데 내가 좀 진짜 크게 입긴 하잖아. 그렇죠. 제가 진짜 이것도 2X라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그리고 저는 좀 여자치고 키가 있고 어깨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만족감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스타일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좀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었을 때랑 이 오버핏 사이즈 옷을 입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져서 솔직히 그런 맛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담한 사람이 이런 큰 옷을 입으면 약간 너무 이렇게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브랜드에 빠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정이가 약간 빠지게 된 그런 거 계기는 그러면 디테일 부분보다는 일단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빠진 게 있는 거네. 처음에는 핏감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옷의 브랜드를 몰라도 약간 저는 하나 꽂히면은 뭐지? 하고 그것만 약간 주구장창 입고 먹고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묘에서 일을 시작할 때 딱 발견했던 브랜드들 후브랑 로카웨어. 근데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관심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딱 첫 발을 담갔을 때라고 해야 되죠? 빈티지 일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그때 솔직히 제 옷 입은 게 약간 흑역사 느낌이긴 해. 왜냐면 이게 약간 빈티지랑 현행이랑 다 섞여버려가지고 약간 다들 약간 그렇지 않아? 옛날 사진들 보면은? 근데 나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있긴 해. 빈티지랑 현행이랑 섞긴 해. 저도 근데 근데 그때는 내가 핏도 되게 애매한 옷을 많이 입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중간에 약간 스타일이 바뀔 때 사람들이 한 번씩 겪는 게 과도기가 있잖아요. 한 번씩 되게 나중 가서는 흑역사가 되는 맞아. 약간 그래? 그런 시기들이 그렇게 하나씩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약간 딱 그때 그랬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내 주변에도 점점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약간 교체가 됐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내 주변에는 아직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같이 일하면서 만났던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고 그냥 인터넷 딱 쇼핑몰에서 입는 딱 그런 느낌이나 스트릿. 근데 나도 스트릿은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지금도 데우스 카르트 이런 거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편이라 근데 이제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스타일을 조금 더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이 브랜드들을 좋아하게 된 또 계기가 남들과 좀 다른 걸 입고 싶어. 너무 똑같은 것만 입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이제 요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후브 로카웨어 요 브랜드들이 솔직히 그냥 막 서칭했을 때 막 우두두두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어서 솔직히 그게 좀 아쉽긴 해 나는 지금. 왜 그러지? 그 약간 좀 오래된 브랜드여서 그런가?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때 한창 이제 한국의 2000년대 넘어서부터 브랜드 이제 로카웨어라는 브랜드나 후브 브랜드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빈티지라는 것도 그렇고 옷이라는 게 약간 이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단 말이지. 매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그때 한창 예를 들어보면은 후브가 2000년대 힙합 문화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그러면서 그때 한창 약간 스키니, 약간 슬림핏 이런 게 추세가 되면서 그치, 수요가 그때 떨어진 트렌드였지. 거지. 수요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파급력이 없어지고 한국에서 매출을 내기 어려워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어서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행으로 판매는 하고 있나? 판매는 지금 배드보이는 이제 외국 사이트에 있고, 근데 로카야나 호구도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다 철수한 상황이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앞에 약간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피코나 텐시 서프는 원래는 탄생 배경은 설립 자체는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라이센스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현행으로는 일본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정말 나왔던 메이드 인 USA라든지 뭐 그 정말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의 옷들은 이제 빈티지로만 구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빈티지 샵이나 또 그런 맛이 있는 것 맞아, 같아. 맞아. 빈티지로만 또 구할 수 있는 그 연도에 딱 그런 디테일의 옷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 그치. 그래서 연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딱 정의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정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솔직히 우리가 지금 가장 일 많이 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이 옷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우리는 좀 간편하게 빈티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 빈티지가 뭐야? 누가 입던 옷이에요?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뭐 새로운 용어도 되게 많아. 난 솔직히 세컨핸즈라는 단어 자체는 아예 몰랐어. 근데 나도 몰랐어. 몰랐어. 나 빈티지 하기 전까지 아예 몰랐어.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일했던 데 보면은 강조돼 있는 게 뭐 빈티지 이런 것보다 뭐 프리미엄, 세컨핸즈 무슨 샵 이런 용어 쓰는 샵들이 되게 많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서 빈티지랑 세컨핸즈, 구제 이 세 개가 나는 똑같이 그냥 토탈로 빈티지라고 불리는 줄 알았는데 저는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빈티지는 20년 이상 된 가치를 인정하는 특정 시대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담고 있는 의류. 좀 희소성이 있어야겠지. 그런 걸 말하고 세컨핸즈는 다른 사람이 사용된 모든 종류의 중고 의류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구제는 세컨핸즈와 비슷한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중고 의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티지와 다르게 특별한 가치가 없고 또 세컨핸즈랑 좀 비슷하면서 저렴하지만 세컨핸즈보다 상태는 이제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효정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그렇고 빈티지 하면서 발견한 브랜드도 그렇고 형우가 뭐 발견한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빈티지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세컨핸즈를 좋아하고 있는 게 좀 더 가까운 건가? 그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한 형우가 얘기한 뭐 카라쿠리 타마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구, 로카예요. 로카베어, 배드보이 그리고 피코, 티니시서프 역사가 막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90년대. 그래서 뭐 진짜 빈티지라 하면은 이제 20년 이상 된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셋은 지금 세컨핸즈를 조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치. 빈티지보다는. 약간 빈티지 그 20년 이상의 가치를 가진 빈티지라고 할 게 약간 2차 세계대전 때 그치 진짜 군복 같은 그런 거. 군납이나 이런 걸 하던 아비렉스의 뭐 B1, A2 이런 가죽 자켓들 뭐 그런 애들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빈티지라고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네요. 그치. 진짜 역사를 담고 있는 약간 그런 의미.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용어를 좀 막 바꿔야 될까 우리가? 아니면 바꿔 나가야 될까 문화를? 약간 사실 빈티지 매장에 가면은 그 뭐 빈티지 샵을 가면은 그럼 거의 이제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게 세컨핸즈에 가까운 거네. 약간 반반인 것 같아. 왜냐면은 세컨핸즈를 많이 다루는 샵들도 많은 반면에 약간 제대로 된 빈티지 제품들도 다루는 데들도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물론 많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세컨핸즈만 다루는 샵들에서도 빈티지 제품들을 다루긴 해. 안 다루진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흔히 우리 또래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세컨핸즈에 가까운 브랜드들 자체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런 상품들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빈티지만 살려면 그만한 정보를 다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멋있고 리스펙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긴 해. 맞아요. 어렵지. 그런 빈티지 옷들만 딱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치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구해도 상태도 진짜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빈티지를 살짝 안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해. 약간 더러워서? 그치.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 아 도현이 엄청 깔끔하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막 근데 그 정도는 아니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가치 있는 이런 의류들이 마냥 저렴한 가격도 아니에요. 아 그치.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무슨 30만 원? 이게? 이 퀄리티가? 이거 살 바에만 이러지. 근데 약간 그게 시청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의 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살짝 이런 거를 이해를 아직은 못하는. 근데 앞으로도 못할 것 같긴 해. 아 근데 나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도 있긴 해 이거는. 그리고 이 약간 시세라는 게 그 샵 사장님의 기준이나 시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 너무 비싸다 어떻다 저렇다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우리는 세컨핸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나? 좋은 말인가? 정확히 따지자면 그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빈티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한다. 그치. 왜냐면은 뭐 샵 검색했을 때도 세컨핸즈 샵 이렇게 검색하진 않잖아. 그치? 빈티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 누군가 한 명이 딱 나서가지고 너가 나서서 해줘. 그 문화를 개척해봐. 언젠가 문화를 한번 바꿔볼게요. 문화를 개척해. 네, 자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야죠. 아 그쵸. 네, 매 주마다 이렇게 좀 신선한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1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본 좀 만들었죠. 정리를 했어요. 좀 깔끔하게.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빈티지 평생 입기 vs 현행 평생 입기. 평생 입어야 됩니다. 평생.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빈티지를 고르면은 이제 빈티지의 포괄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까 뭐 구제라든지 세컨핸즈 이런 걸 사실 수 있어요. 아니다. 그렇게 두면은 좀 너무 극단적이지가 않나? 정말 빈티지 평생 입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갈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니면 빈티지 평생 입기면은 그런 중고거래 그런 걸로만 구입해서 평생 입기. 그쵸. 그렇게 갑시다. 그걸로 네. 갑시다. 입기 vs 현행 평생 입기. 그러면은 나는 빈티지 평생 입기. 오. 왜냐면은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일했던 곳이나 항상 그런 식으로 옷을 구매해가지고 그쵸. 물론 저는 현행도 좋아해요 여러분. 데오스나 크라트 그런 브랜드들도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지만 제가 옷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약간 그런 플랫폼이나 빈티지 매장을 가서 사기 때문에 저는 뭐 빈티지 매장, 빈티지 평생 입기를 지금처럼 쭉 그러니까 중고거래로 평생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극단적이지. 그죠? 그렇게 가는 게 맞네. 중고거래로 거래를 해서 평생 입기 vs 그리고 나는 현행 평생 만약에 입기네. 그거. 복권이 당첨되면 이제 그 여기 없는 우리 그 털보 아저씨가 있어요. 남인수 빙겔 사장님인데 빙겔 사장님이랑 항상 저는 한 얘기가 이제 복권 당첨되거나 돈 많이 벌면은 막 80S, 90S 이런 비싼 옷을 사겠다. 막 명품 이런 것보다 약간 저희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직. 저는 약간 그래요. 왜냐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빈티지가 약간 20년, 뭐 30년 이렇게 된 것들은 가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면은 이거를 진짜 가지고 싶다면은 살 것 같아요.
형우는 어때? 형우는 중고 거래하기 VS. 저도 중고거래. 어. 왜냐면은 솔직히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나 보세 입었잖아. 보세를 입었고 보세를 좋아했고 그러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막 현행 브랜드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 나 원래부터 보세 입던 사람이고 그냥 저렴하게 그냥 중고거래 입는 그치, 거. 그냥 가성비가 최고니까. 굳이 막 새거 다녀도 돼. 어. 좀 상태 안 좋고 해도 난 가성비 있게 옷 이쁜 걸로 그냥 응.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옷들 사가지고 그냥 입고 살면 될 것 같아. 약간 형우는 자기 만족감 플러스 디자인 딱 그거네 가성비랑.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만 있다라가 좀 가정하면 난 무조건 현행 좋지. 무조건 현행. 상태 좋고. 상태도 일단 상태인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일단 현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은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제품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 시대에.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 그 시대에 입었을 때는 되게 아삭하고 딱 입기 너무 마음에 편해.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어색해지고 이상해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트렌드도 바뀌고 그치? 핏도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핫한 켄드릭 라마가 슈퍼볼에서 입었던 플레이어드 이런 거를 예시로 들자면 진짜 그 시대에 막 7, 80년대 나왔던 플레이어드 진 지금 입는 거랑 지금 이제 현행으로 나오는 플레이어드 진 입으면 핏 자체가 다르거든. 맞아요. 뭐 지퍼 방식도 다를 거고 그 다르잖아. 똑딱이 같은 그런 것도 느낌도 다 다를 거고 디테일적으로. 결국에는 현행을 조금 멀리 하게 되면은 트렌드를 약간 왜냐면 그 자체를 다 모르니까 그 핏감이라든지 그 시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 해라 막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둘 중에 한다고 하면은 나 그래서 현행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아까 말했다시피 아직도 나는 SSWF에 설레기 때문에 근데 돈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돼. 그치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니면은 약간 좀 재밌게 진짜 이렇게 가면 현행 vs 지금 중고 거래로 평생 입기 이렇게로 됐잖아. 진짜 빈티지 vs 현행. 아까 내가 설명했던 20년 이상 20년 이상의 가치 있는 그치. 그 옷 vs 그 옷만 입어야 돼 무조건. 군복 같은 거라. 근데 뭐 군복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의 가치 있고 정말 좋은 옷이면은 과거에. 그렇지. 근데 이런 옷도 따지면 90년대에 발매된 옷이면 20년은 지났지. 그치.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 일단. 가치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유행했던 옷이다. 유행했거나 브랜드 평판 1순위 진짜 네임밸류급 정도에 올랐던 그런 옷이어야겠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옷이 뭔지 모르잖아 잘. 그 시대 그치?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렵네 그러면. 근데 나는 도현이가 방금 말했잖아. 그 20년 전에 뭐 그 브랜드 평판에 인정받았던 옷. 근데 내가 좋아하는 후드랑 루카웨어가 그래요. 인정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드보이가 90년대, 2000년대 제가 애기 때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잭스키스 그 그룹이 그 배드보이 옷을 입고 좀 이렇게 밀었었대요. 그 브랜드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내가 입고 로카웨어랑 후브랑 배드보이가 이제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옷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파동력도 있었던 옷들이고. 그래서 나는 빈티지 입을 것 같아. 빈티지 입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다고 해도 빈티지 입을 그래도 것 같은 게 일단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카라쿠리 타마시 자체도 얘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이 브랜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브랜드가 아니고 사람 길진 않고. 근데 얘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솔직히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우리 지금 25년이잖아요. 20년 전이라고 하면 얼추 맞아. 얼추 수 있어. 맞지? 어쨌든 이 카라쿠리 타마시 자체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일본 배경이 약간 그런 류를 되게 좋아했대요. 찾아보니까 나 이거 말하려고 좀 서칭을 했어. 공부 좀 해보니까 그 당시 일본 배경 자체가 약간 그런 전통적인 문양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를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좀 잘 돼서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브랜드가 카라쿠리 타마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휴스턴이라는 브랜드. 휴스턴. 걔네가 내가 알기로는 그 약간 일본 애들이
그 미국 옷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리폼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리하거나 하면서 재판매했던 그런 브랜드에서 시작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라는 브랜드 라벨을 보면은 그 유니온 트레이딩이라고 그 케어 라벨에 조그만하게 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것저것 좀 많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점점 커가는 와중에 일본에서 어쨌든 미국 그런 패션들을 동경을 했으니까 그래서 걔네 패션을 따라하기 위해서 워크웨어나 뭐 밀리터리 이런 걸 점점 자기적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몸집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만든 게 휴스턴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휴스턴도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검색했던 걸 기반으로 하면은 72년도에 시작해요. 오래됐어. 되게 가치 있는 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되게 네임드가 있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휴스턴이거든요. 국내도 팬층이 좀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두 개 다 오래됐단 말이야. 오래됐네. 이것만 해도 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밀리터리도 밀리터리인데 워크웨어나 뭐 오리엔탈 이런 전반적인 무드들을 다 복각하면서 잘 만들어요. 원단이나 이런 거. 그냥 얘네 걸로만 해도 충분히 입고 살지 않을까. 그치.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옷 잘 입는다 막 이런 개념이 솔직히 말해서 맞아. 어떻게 잡혀져 있지는 않고 본인이 좋아하고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 근데 그리고 욕먹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 맞아.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못 입어요. 뭐 솔직히 입고 싶은 대로 너무 못 입고. 근데 여기 앞서서 형우도 그렇고 효정이도 그렇고 옷 뭐 준비해 오지 않았어? 맞아. 옷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도인이한테 여기 나 몰래 옷 보여주고 싶다고 적었어요. 봐봐 잠깐 이거 내려두고 옷을 여기 앞에 그 뭐 준비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이효정이. 여러분 제가 들고 온 옷은요 그냥 이효정 그 자체거든요. 이 화면 어떻게 잡힐지 원래는 우리가 알죠. 여기다가 행거 깔아놓고 맞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리가 안 나와.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뭐. 저 먼저 해도 돼요? 네. 자, 저 먼저 해볼게요. 우선은 저희 엄마가 여자애가 무슨 그렇게 큰 옷을 입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 시절에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빈티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제야. 헌옷, 남이 입던 옷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엄마도 진짜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헌옷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핏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핏. 그러니까 헌옷이라는 그 의미도 있는데 근데 어른분들이 핏도 마음에 안 의외로 들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왜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옷이긴 하니까. 막 죽은 사람이 근데 맞아 맞긴 해. 왜냐면은 이제 막 빈티지 구제 이런 거 썰 같은 거 치면은 막 그런 옷 샀는데 주머니에 막 뭐 들어있고 약간. 근데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빈티지 의류 좀 깊이 하시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게 맞아. 어디서 어떻게 온 옷인지 모르니까. 음.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 사이즈 제일 크거든요. 이거 40인치예요, 여러분. 이거 100만샵에 올라가나요? 이거는 안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 후보가 또 그리고 이 플래티넘 후보가 있어요. 플래티넘 라인이. 이 플래티넘 라인은 이제 약간 소재나 원단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인이어서 좀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 이 후보 이게 심지어 제가 데드스톡으로 샀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돈 주고 바로 샀거든요. 어디서 샀어요? 이거는 제가 그 동묘에서 샀어요. 동묘에서 구매했는데 이제 이 플래티넘 후보 라인이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본 그 경매 사이트에 가도 가격대 자체가 낮지가 않아서 제가 돈을 나중에 많이 벌다면은 쓰러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 플래티넘 라인. 포인트는 그리고 요 아저씨, 흑인 아저씨가 포인트거든요. 이거 누구예요? 이 아저씨 그래? 이 아저씨. 이 플래티넘 라인에 꼭 등장하는 흑인 아저씨예요. 흑인 아저씨. 이게 40인치인데 제가 이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바지도 엄청 크게 입고 하는데 이제 벨트가 불편해요. 저는 벨트가 불편해. 저는 그냥 신발끈으로 묶거든요. 이거 그때 바지를 샀는데 당장 입고 싶었는데 너무 커서 제가 그냥 다이소 가서 신발끈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벨트 힘들어 불편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그냥 막 입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 저희 그 100만 부위에 올라갈 제품이거든요. 네. 무슨 제품이죠? 이제 제가 또 여러분 그런 핏을 좋아해요. 밑에는 와이드하게 입는데 위에는 약간 좀 굳게 입는 거. 저 가끔씩 그렇게 입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그거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의 특권인 것도 있어. 몸은 약간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거. 자, 요게 약간 딱 슬림핏 그 느낌이에요. 이건 어디 거죠? 이것도 후브 겁니다. 오. 후브 위아래 세트로 제가 들고 왔어요. 세트 바리로. 자, 보시면은 요것도 딱 90년대 후브 제품이거든요. 이건 저희 내일 100만 부위 올라갑니다. 사이즈 스몰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딱 여기 보이시죠? 992, 1992년 플립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솔드아웃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드아웃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내일 착샷을 맛있게 말아서 올릴 거기 때문에 네. 또 보시면은 투웨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투웨이를 좋아한답니다. 이제 투웨이 약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제 밑단에 스트링 있는 것도 전 좋아하는데 이 투웨이 지퍼도 좋아하고 이 후드 카라가 목까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이러고 이제 머리를 따거나 묶어주면 목이 또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군요. 그리고 저는 이런 화려한 컬러 되게 좋아해요. 오늘 모자 쓴 모자도 7,0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 네. 아주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포인트로 코디하면 괜찮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져온 옷은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완전 그냥 이효정 패션입니다. 이렇게 후보 제품. 네. 오케이. 저 이렇게 입으신 거 몇 번 본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 이제 형우 소개 한번 해줘.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가는 옷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빈티지 산 옷. 프리라는 브랜드를 제가 알게 해준 옷. 그 옷이군요. 네, 그 옷입니다. 이 옷을 제가 참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샀어요. 등판을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딱 느낌 올 거예요. 되게 디테일적인 게 좋아요. 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악마 같아요, 악마. 신이 이거 이름이 있지 않아요? 약간 일본 쪽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당구신화 그런 것처럼 아. 일본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음. 거기 막 풍신, 뇌신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느낌의 이제 자수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또 일본 전통적인 걸로 하면 또 잉어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말 약간 좀 이런 그 오리엔탈 그 그림 자체가 약간 진짜 이레즈미 이런 맞아요. 그림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쵸, 야간스러운 그쵸. 느낌, 그쵸. 나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만큼 또 반항적인 느낌도 좀 들고 약간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첫 시도로 이거를 입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다. 맞아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 맞아요. 심지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앞에도 이뻐요. 앞에도. 앞쪽에도 이렇게 이제 오리엔탈적인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 주머니는 왜 뒤지시는 거예요? 뭐가 있나? 어쨌든 이래가지고 되게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가끔씩 즐겨 입는데 여기는 이제 사륜안이 있어요, 사륜안. 그쵸. 네. 사륜안 맞아요? 이거 저도 잘 모르죠.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런 옷이 있고요. 이제 휴스턴인데요. 오, 종류가 되게 많네요. 휴스턴도 근데 이번에는 약간 오리엔탈 깔로만 옷들을 다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여름에 되게 즐겨 입던 옷인데 많이 봤는데 이거 입은 거. 그쵸. 이게 아래에 또 요코스카라고 써 있어요. 요코스카. 요코스카가 제가 네.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네. 이런 스카잔이나 이런 자수 그 미군 애들이 일본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기념품으로 하려고 요코스카 이 지역에서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요코스카가 지역 지역 이름이구나. 요코하마 옆쪽이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코스카 써져 있는 게 되게 상징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스카장 같은 거 보면은 요코스카라고 영어로 글씨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팔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맞아. 신기하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휴스턴이라는 브랜드가 그 약간 오리엔탈가를 낼 때 그
브랜드 택이 되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택이에요. 맞아요. 보여드리는 거는 솔직히 조금 네. 힘들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뭐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음. 모르겠지만 저희는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막 그쪽 성향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성향이 있는 브랜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림 자체가 옛날에 이거 일본 해군 깃발 아닌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여기 구멍도 네, 되게 그러면 이거 빈티지하다. 진짜 형우가 지대로 빈티지로 구입했네요. 빵이죠. 그죠. 나는 빵꾸난 것도 이제 디테일 거슬리- 같아요. 네, 그런 그렇죠. 지룩 같아요. 그런 지룩이 첨가된. 이런 게 이제 또 진정한 금지. 거지. 여름에 또 덥거든요, 아, 사실. 그쵸. 요 바람구멍이에요. 음, 되게 네. 시원하게. 그죠. 이런 옷들이었습니다. 또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딱 두 개 준비해왔구나. 네, 어쨌든 이거를 원래는 앞에서 이렇게 소개 한번 해드렸어야 네. 됐는데, 네, 제가 한번 놓쳤네요. 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옷 가지고 온 게 재밌는 게 진짜 셋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다 달라요. 약간 오버핏이고 힙합 브랜드 맞아, 그런 맞아. 스타일을 좋아하고 형우는 또 이제 완전 다른 오리엔탈 느낌이. 맞아. 나는 이제 완전 스트릿이고, 웃는 맛이 있네. 그렇죠. 요즘 그런 이제 것들도 재밌죠. 맞아, 이런 게도 재밌죠. 자, 이제 이번 에피소드 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너무 싱겁게 마무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도 약간 좀 한 줄평 같은 거 남겨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줄평? 네. 이효정한테 빈티지란? 이효정한테 빈티지란 이효정이에요. 이효정. 오, 네. 왜냐면 저는 빈티지를 좋아했고 앞으로도 좋아하고 싶고 이걸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솔직히 지나가거나 이렇게 뭐 인스타나 그런 걸로 되게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빈티지를 입었을 때 이거 옷 어디서 샀어요? 이러면 솔직히 제가 이거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모델명이면 뭐 어쩌고 어디서 샀고요. 가격은 이래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네. 솔직히 좀 그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하나의 재미. 어. 나 가지고 있는데 그죠, 너 그죠. 없지? 너 지금 나오는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일단 아니니까. 그런 디자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약간 저는 아까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뭐가 남았나요? 놓친분이 많았나요? 그건 아니고 약간 그리고 저는 빈티지가 좋은 게 네. 유행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약간 생명을 불어넣고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서 네. 그게 저 자체라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그거 그러면 멋있네요. 김영우한테 빈티지란? 참 어렵네요. 내가 앞에서 시간 오래 네. 끌어뒀다? 앞에서 뭐 이렇게 되게 말을 잘해가지고 네. 약간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기습이었어요. 기습으로, 맞아요. 애드립으로 응. 대본 없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봐야죠. 저에게 빈티지란 그러게요. 저에게 빈티지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오. 뭐 내가 이제 걸어갈 길을 빈티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좀 다짐한 것도 있고 빈티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옛날 옷들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내 역사나 이런 거 좀 담아서 가겠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오, 좋은데요. 네, 아무튼 이상현상은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고, 네,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네. 우리 처음 촬영보다는 좀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약간 긴장감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했었을 때 처음에 이 공백의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말이 끊겼을 때, 오디오가 비었을 때 그 뭔가 급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또 자연스러운 같기도 하고 카메라를 의식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의식을 처음에 좀 했었죠. 그쵸? 네.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발전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광고 주세요.